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에이전트에 대한 공식 블로그 포스팅을 했죠. 이를 통해서 본격적인 AI 직원의 시대를 고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이 대간절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사례는 어떤 것이 있으며 앞으로 이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열리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이것들과 인간들이 공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을 했죠. 앞으로 모든 사람은 AI 직원을 관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 방향을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죠. 앞으로 우리 사회의 조직 구조, 업무 방식, 그리고 인간의 역할 자체가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시그널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일터의 본질이 바뀌는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말하는 이 AI 직원, 즉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존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에이전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도구를 호출하고 워크플로우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존재,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핵심은 바로 자율성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AI는 보통 도우미 역할에 머물러 있었죠. 예를 들면 문서를 요약을 해준다든지 일정을 추천해주는 식의 활용도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심은 언제나 인간이었어요. 인간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그 프롬프트에 알맞는 답변을 제시해주는 정도의 도움을 받는 그런 도우미의 개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AI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받는 보조적인 존재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AI 에이전트는 다르다고 MS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실제로 세우고 필요한 작업을 나누어서 실행을 하고 마지막에는 그 결과를 보고까지 해주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문서 작성을 직접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AI가 직접 초안을 넣어서 완성본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출발점은 바로 MS의 AI 에이전트가 될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AI 에이전트의 구조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코파일럿과 에이전트 구조입니다. 코파일럿은 기존처럼 사용자가 요청한 작업을 보조해주는 도우미의 역할을 실행합니다. 반면 에이전트 파트는 인간이 목표를 설정을 하면 그 목표를 중심으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주체의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전에는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보고서를 넣어줄 텐데 이 보고서를 좀 알기 쉽게 요약해줘 라고 입력하면 PDF 파일을 그대로 불러들여서 그것의 핵심만 딱 추려서 결과물을 내놓게 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생성형 AI죠. 하지만 AI 에이전트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프롬프트를 이런 식으로 치는 겁니다. 다음 분기 마케팅 전략안 초안을 만들어줘 라고 명령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럴 수 있겠죠. 2025년 1분기에 작성했던 사업 보고서를 참고해서 2분기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 1분기의 성과들을 평가하고 나중에는 2분기에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보고서가 툭 하고 튀어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방향을 정하고 프롬프트만 입력을 해주면 이제는 AI가 알아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일의 결과물까지 토해놓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이제 직접 일하는 자가 아니라 일의 방향을 제시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역할로 그 역할 분담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할이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실행의 주체가 바뀌는 구조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AI 에이전트는 지금 나온 개념일까요? 그리고 아직 상용화되기 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AI 에이전트를 활용하고 있는 용례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세 회사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MS, 장본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삼정회계법인, 그리고 세 번째는 지멘스입니다. 이 세 회사가 어떻게 AI 에이전트를 사용하고 있고 그 성과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완벽한 AI 에이전트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미 일부 영역에서 AI 에이전트의 등장을 실제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내부 실험을 했어요. 이를 통해서 AI가 실제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증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부서에서는 AI가 실제 캠페인 초안까지 작성을 해요. 그리고 일정과 예산까지 자동으로 할당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더라는 겁니다. 기술지원 부서에서는 수천 건의 고객 문의를 AI가 직접 분류하고 응답까지 했죠. 그런데 이건 비단 해외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삼정회계법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삼정회계법인에서는 이미 AI 직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디지털 워커 10여 명이 실제 근무에 투입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이 AI 직원들은 세금 계산서 처리, 회계 검토, 문서 분류와 같은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특히 사람이 하던 일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고 끝까지 처리하는 구조로 굴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정회계법인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제 사람은 AI가 일할 수 있도록 업무 설계를 하는 역할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사례는 지멘스를 한번 들어볼게요. 독일의 회사이죠. 지멘스는 5만 명 이상의 직원이 사용하는 업무 환경에 AI 개인 비서인 AI 앰베서더를 도입했습니다. 이 AI는 이메일 작성, 회의 일정 조율, 업무 요약과 같은 개인 업무 보조를 넘어서서 직원 개개인의 업무 히스토리를 쭉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춤형 자동화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즉, AI가 단순한 비서 역할이 아니라 디지털 동료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AI는 이미 현실에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실험이 아니라 진짜 협업에서 이미 가동 중인 인력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MS는 공식 블로그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어요. AI 활용의 유무가 성과 차이를 만든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AI 에이전트 도입이 실제로 생산성과 성과에서 뚜렷한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I를 도입한 팀은 단순히 빠르게 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은 품질의 결과물을 더 짧은 시간에 만들어내는 데에 성공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차이가 능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단지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갈려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AI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더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가 이미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죠. 개인 간, 조직 간, 나아가서 국가 간 경쟁력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만큼 AI 기술의 발전이 눈부시고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는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이것보다 AI와 얼마나 잘 협업하는 사람이냐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펼쳐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시대가 펼쳐지게 되면 인간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인간의 역할은 분명하게 재정의가 될 겁니다. 우리는 일하는 AI를 관리하는 존재가 될 거예요. AI가 조직에서 실제 구성원처럼 기능하기 시작을 하면 인간은 이제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생겨나게 될 거예요. 이미 미국에서는 시작이 됐습니다. 메타 사람 잘라나가는 거 보세요. MS 사람 자르는 거 보세요. 정말 수천 명을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그냥 잘라내잖아요. 물론 미국의 고용시장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긴 했습니다.
이전에도 있었던 사례이긴 해요. 그런데 해고 사유가 다르다는 겁니다. 메타, MS 다 기업 실적이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람을 자른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너희들의 업무는 이미 AI가 대체하고 있어,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AI가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엄청난 해고들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다만 AI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더욱더 대우받는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공부하고 AI의 습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학습하면서 이 AI를 내가 성공하는 도구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MS 보고서는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AI의 관리자이자 코치이며 윤리적인 감독관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과거처럼 직접 보고서를 쓰고 이메일을 보내고 표를 정리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것은 자동화가 될 수 있어요. AI로 얼마든지 자동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단순 반복적인 작업은 AI에게 넘겨주고 인간은 이제 뭐 하면 되느냐? AI가 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고 판단 기준을 설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환은 단지 실무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리더와 관리자에게 훨씬 더 큰 변화가 요구가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의 리더는 AI를 구성원으로 인식을 하고 사람과 AI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 문화, 그리고 기준을 설계하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일을 시키는 사람에서 일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으로 변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사제도, 평가 시스템, 책임 구조까지 전반적인 재구성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가오는 AI 에이전트의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약 3가지 전략으로 나누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MS 공식 블로그에 나와 있는 AI 에이전트에 대한 아티클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만든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거대한 변화를 마주한 조직에게 3가지 준비 전략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작은 실험부터 시작해라 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에 실행하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작은 팀 단위에서 AI 실험을 빠르게 반복하면서 학습하는 구조를 갖춰라 라고 하는 것이죠. 실패를 허용하고 속도 중심의 조직 학습 체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 중심의 설계를 고수하라 입니다. AI가 업무의 중심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결정까지 하게 해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어요. AI가 윤리적인 한계를 넘지 않도록 설계하고 통제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AI는 도구이지만 책임은 도구를 설계하고 도구를 제어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람에게 꾸준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 해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끊임없이 개발시켜 줘야 되는 게 바로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직업 훈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3번째는 새로운 리더십을 개발해라 입니다. 앞으로의 리더는 업무 할당자로서의 역할이 아니에요. 업무 할당은 AI가 다 해줄 겁니다. AI와 사람 모두가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문화를 조성하는 조력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사람과 AI가 함께 일하는 시대의 리더십은 기술 이해와 인간 이해를 모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시대의 리더는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바빠야 합니다. 왜요? AI를 공부를 해야 어떤 방식으로 AI를 사용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어차피 결단은 인간이 내리는 건데 말이죠. 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AI 직원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AI가 업무를 대신하고 조직의 일부가 되는 시대이죠. 우리는 과연 이 시대에 어떤 존재로 남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존재론적 질문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가 드디어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드리죠.
더 이상 일을 하는 사람, 이게 아니라 일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말단 직원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말단 직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리더까지 다 AI 툴들을 사용하는 시대가 도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업무를 할 때 챗GPT를 사용하고요. 대본을 작성할 때도 챗GPT를 써서 교정을 봅니다. 물론 GPT가 뱉어준 대본대로 그대로 하지 않아요. 큰 줄기에서는 GPT가 짚어준 그 경로를 따라가지만 세부적인 부분, 내가 알고 있는 부분, 내가 전달할 수 있는 부분, 내가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끝까지 붙잡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사람, 대본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는 어떤 것을 첨가하고 어떤 것을 뺄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을 때 결과값은 조회수 한 몇 정도가 나올 것인가, 이것까지 좀 잘 생각을 해서 구조화시키고 그것에 대한 책임 또한 내가 지는. 저는 단순히 영상에 대해서만 설명드렸지만 회사 일을 할 때도 똑같죠. 회사 일에서도 AI가 거의 필수처럼 사용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회에서 우리가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으로 남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일하는 구조를 말단에서부터 리더까지 모두 일하는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의 역량을 갖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AI가 이미 인간이 해야 하고 또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쓸모없는 자들인가? 잉여인간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왜 해야 하는가?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언제까지 마무리되어야 하는가? 등등등 이런 근본적인 일에 대한 질문들을 책임질 수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 질문들은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철학과 윤리 그리고 인간성의 영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AI 시대의 인간의 역할은 기술과 함께 존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존재가 되는 데에 있습니다. AI를 수단으로 삼때 그 수단이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역할, 지휘자의 역할, 그것이 바로 AI 시대에 인간이 존재해야 할 이유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990원 멤버십 감사합니다. 어려운 반도체 이슈 쉽게 풀어드리는 경제를 말하다와 함께 반도체를 알아가요.